구독, 좋아요. 저희가 정은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내일 청문회가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 있는데 남편이 이 정은경 씨 이걸로 유명했잖아요. 이거 네. 덕분에인가요? 덕분에? 네, 이거 국민 덕분에. 네. 그래놓고 코로나 때 이렇게 해놓고 이거 해놓고 남편이 코로나 수혜주 심사 최소 2번 안 받았답니다. 야, 이 이해충돌 논란이 이전부터 있었어요. 이미 보도가 네. 되면서. 네. 근데도 결국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 내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별다른 뭐 논란은 이미 있지만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안 하면은 그대로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재명이 선택한 인물들이 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고집스러운 인사들을 이재명이 다 픽을 했다. 그러니까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보이는 인물들을 장관으로 쭉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정은경 씨는 사실 이 친문 계열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근데 이미 이재명 선대위에 들어갔을 때부터 저는 봤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선동 앞잡이였죠. 사실상 앞잡이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백신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강요를 했었고 백신을 맞고 사망한 고등학생이나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입장 낸 바가 없죠. 책임진 바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그때 질병청장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본인 남편은 코로나 주식 구입을 했다는 거죠. 코로나 수혜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심사도 안 받았고 본인이 애초에 직무 연관성의 심사 청구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렇게 해서까지 돈을 벌고 싶었나요? 너무 역겹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끔 이렇게 공직자 출신들 중에 이해할 수 없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장관 후보자가 되니까 공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암암리에 재산 이렇게 형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소위 꺼드럭거린다는 표현을 하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기득권으로 군림하고 일반 국민들 낮잡아보는 시선을 가지고 본인들만의 위기적인 세계관에 빠져있는 정말 잘못된 관료 카르텔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료 카르텔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다. 그리고 빙산의 일각으로 정은경이라는 사람이 드러난 것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패하고 모렴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탄핵 정국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보통 뭐 판사라거나 헌법재판관이라거나 선관이라거나 아니면 뭐 무슨 장관이라거나 공직자라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뭔가 역할을 잘할 것 같고 뭐 기대하고 권위를 우리가 부여하면서 뭔가 상상을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다 그분들의 맡은 역할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냥 비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굳이 우러러볼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는데 이 정은경이라는 사람이 정말 악질적인 것은 그때 당시에 우한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파간다 앞잡이로 나서가지고 국민들의 알 권리 같은 부분들도 많이 박탈을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관련해서 지금 매일경제 같은 경우에도 칼럼을 냈었는데요. 백신 예방 효과가 뭐 확실하다고 했지만 백신 3-4번 맞은 분들도 다 걸렸거든요. 맞아요. 3-4번 맞은 분들이 3-4번씩 걸리시더라고요. 오히려 미접종자가 안 걸린 경우도 있어요. 네, 미접종자들이 안 걸린 케이스가 제가 오히려 그런 있고. 케이스였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당시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지만 코로나다라는 그 한마디로 전부 다 묵살당하는 것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최전선에 있었던 게 정은경인 것이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도 김정숙 여사와 연관된 사람이 마스크 관련해서 또 논란이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말 문재인 정부의 악몽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최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물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이재명은 아주 폭력적인 권력 행사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지만 겉으로 온건한 척했지만 폭력적이었는데 이제 이재명의 스타일은 노골적이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해 보이고 특히 보건복지부가 여러분 이렇게 의료 관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의료 개혁 뭐 이런 것만 생각하셔가지고 의료 관련만 있는 줄 아시는데 여기서 보건보다 중요한 게 복지거든요. 복지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말한 연금 개혁이나 이런 것도 다 보건복지부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은경의 인선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 세대에게 또 한 번 재앙이 닥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착잡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이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이 당의 모습도 참 답답하고 결국에 피해보는 거는 우리 세대인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다 겪고 그리고 지금 또 이재명 정부 때 또 겪어야 되고 그쵸. 네, 그래서 참 답답한데 그런 책임을 지는 정치인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자, 그리고 그 다음 토픽인데 이 민노총이요.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총파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들 민노총이 이재명 정부에 왜? 지금 윤석열 정권도 아닌데 총파업을 한다고? 무엇 때문에? 라면서 일단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이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민노총이 지금 총파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예. 이게 명분은 그겁니다. 처음에 저도 의아했는데 명분만 그거고요. 윤석열 정부 때 했던 노동개혁 관련해서 전부 다 뒤집어 엎으라는 겁니다. 전부 다 없던 일로 만들어 달라가. 최저임금은 명분이고. 네, 전부 없던 일로 만들어 달라가 그들이 주장하는 실체입니다. 가령 지금 민노총이나 귀족 강성노조 같은 경우에 귀족 노조 같은 경우에 세습 채용이라거나 불법 고용 문제 그리고 많죠. 불법 고용 문제 그리고 불법 임금 관련해서도 일 안 하고 편취해가는 그런 임금 문제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특히 불법 고용 문제, 세습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었고 이제 정부 초기에 그런 것들이 추진이 된 바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없던 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2022년에 이런 노조들이 파업할 때 그 쇠구슬 같은 거 이렇게 새총처럼 던지기도 하고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게 네. 폭력적으로 해가면서까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노동개혁이 그때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루어진 그런 정책 분야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다 없는 걸로 원상 복구시켜라 라는 것이 지금 이제 민노총이 집회를 하는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때문에 뭐 민노총이 반발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민노총이랑 이야기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역대 최저 비율로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18년치를 봤을 때 제일 적은 규모로 지금 인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상을 한 척은 하면서 인상을 한 척하지만 그거는 폭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민노총이랑 이미 다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고용부 장관을 노동부 장관을 지금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연결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추진했었던 노동개혁을 원상복구시키고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집회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다. 지금 그래서 뭐 이재명을 민노총이 뭐 그럼 싫어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결국 한 몸인 것이죠. 한 몸이 아니라면 민노총 위원장 출신에게 장관직을 임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눈속임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쵸. 그래서 뭐 민노총이 총파업한다 해가지고 네. 이 둘의 사이가 갈등이 시작됐나 이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네. 아직은 이르다. 네, 예. 그렇게 파업하면서 또 월급은 다 나라에서 받잖아요. 나라가 아니라 그 월급은 전부 다 회사에서 받잖아요. 그렇게 파업한다고 해서 그 비용을 이재명 정부가 뭐 지불합니까?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그냥 한 몸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2661-6915 전화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